매출이 높아지면 급여가 더 오르는 겁니다. 그게 맞게끔. 그러면 이제 급여를 무조건 매출이 올라야만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니는 왜 이렇게 하니? 말은 못하겠죠. 지는. 대선 공약 중에 주 4일제가 있잖아요. 왜 4일 근무제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1,450만 원 나오죠. 그럼 5명을 나눠요. 근데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주 나가는 겁니다. 매출이 떨어질 땐 사장님 책임이에요. 매출이 떨어지는 건 직원이 감당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매출이 오를 땐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겠다.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효과, 첫 번째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점. 네. 맨 처음 짜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짜집니다. 두 번째 단점, 이 체계 안에서 직원들이 좋고 나쁨을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좋은 배정 받은 거, 안 좋은 배정 받은 거. 사람마다 업무가 다르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네. 그다음 세 번째, 인건비 세팅과 뭐 이런 전체적인 노무 세팅이 정확하게 계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한 명당의 효율을 최대한 맞추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고 장점은 쓸데없는 감정, 사장님과 직원들의 쓸데없는 감정 교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더 오래 다닙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 세팅을 하고 그만이 아니에요. 수정을 해서 자, 이번에는 이게 추가가 되자. 계속 보는 겁니다. 최저가의 값을 계속 맞춰 나가야겠네요. 계속 맞춰 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매출이 높아지면 급여가 더 오르는 겁니다. 그게 맞게끔 산정을.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급여를 올려주는 기준은 무조건 매출이 올라야만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번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리를. 네. 그분들도 노무자입니다. 사장님들이 일하는 것도 노무자예요. 예를 들어 법인에서는 대표자가 주주 배당금도 받지만 내가 일을 하면 나의 월급도 받아요. 똑같은 형태예요. 직접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관가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뭐 시간 날 때 빠진다. 3명 배치해놨는데. 네. 그거는 직원들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배치를 하면 내가 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더 만들려 해야 명분이 생겨요. 너는 내가 A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너는 B, C인데 왜 이거를 지키지 않느니?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은 납득이 됩니다. 근데 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가 니는 왜 이렇게 하니? 말은 못하겠죠. 지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명분이 있고 체계가 있고 자기 스스로가 그 규칙을 더 지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규칙화를 시키면 나가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또 번외로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대선 공약 중에 주 4일제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게 만약에 성사가 되면 요식업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거랑은 자영업은 좀 상관있나요? 거리가 멉니다. 5인 이상은 뭐 8시간 해가지고 주 5일 해서 뭐 해야 된다. 네.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거 이상은 뭐 이제 초과 근무로 보고 공휴일은 2배의 수당을 주고 야근은 1.5배의 수당을 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5인 이상이었을 때.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5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되는 곳들은 최소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돼야 되고 5인 이상의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5인부터 뭔가 확 바뀌나 보네요. 확 바뀝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7명이에요. 네. 화요일은 3명이에요. 주말은 또 8명이에요. 그렇다고 5인 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가 10시간 근무 중에 네. 단 1시간이라도 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5명이 넘어가지 않으면 만약에 넘어가면 5인 이상이 하루로 칩니다. 5명이 근무 시간이 1시간이랑 딱 겹치면 네, 맞아요. 아르바이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5명 이상입니다. 네네네. 근데 단 사업자 주가 그 사람이 여기 있죠? 네. 그러면 5명이 되죠? 네. 5인 이상일까요? 포함이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는 근로자를 안 봐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직접 일을 했을 땐 4인까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세요. 네. 근데 프로토는 5명이 무조건 5인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한 달에 언제 기준으로 얘를 5인 이상 사업자로 볼 것이냐. 30일 나누기 2합니다. 15죠. 1시간이라도 5인 이상이 겹쳐지는 게 16일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자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세요.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 토일이 매출이 일방적인 상식에서는 많아요. 왜냐?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고 노니까. 주말에 왜 4일 근무제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수경제를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요. 놀면 돈을 더 써요. 그러면 이제 놀면 돈을 더 쓰기 때문에 기업은 더 잘 될 것이고 소비가 더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더 잘 벌면은 다시 4일 일한 걸 돈을 더 준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근데 30일 중에 22일이 일반 평일이고 네. 8일이 주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8일은 5인 이상을 넘기고 평일은 5인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중에 7일을 또 볼 수 있죠. 그러면 4주라 하면 한 주에 한 번 또는 2번을 네. 5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로자분들이 이것까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체인점에 막 이거 5인 이상 아니냐 뭐 이런 거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이고요. 자, 이제 4번. 급여 수준. 급여 수준은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급여라는 것은 회사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계산을 합니다.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 대한 급여 수준을 맞춰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업체들은 한 명을 뽑았을 때 160만 원을 잡았을 때 1000만 원을 해야 돼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갖고 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뽑아요. 네. 근데 이 급여 수준은 음식점 안에서는 고정적인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죠. 네. 거기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10만 원씩. 지금 최저시급이 11시간에서 1시간씩은 열심히 296만 원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은 내가 296만 원을 올리고 뭐 다른 복지 혜택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일이 조금 빡세면 10만 원씩 더 집어넣겠죠. 근데 그 수준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플러스 10만 원당 올라가요. 보통 309만 원 또는 319만 원이면 뽑혀요. 근데 여기서 퀵이 뭐냐면 이것 또한 분산해서 해야 돼요. 분산, 어떤 분산요? 여기서 점장 있고요. 직급별, 업무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직급이 점장, 부점장이 있습니다. 네. 업무별로 발주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위생을 체크하는 친구가 있고요. 고객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별로 발주를 하면 플러스 20만 원을 줍니다. 한 달에. 그다음에 위생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사람은 10만 원은 그냥 더 줘요. 그래서 이제 위생과가 오거나 뭔가 위생을 문제가 됐을 땐 제가 그 위생 담당자를 뭐라 하죠. 그리고 이제 발주를 잘못하면 발주 담당자를 제가 뭐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애들은 급여 수준이 똑같다.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수당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인건비를 16%를 잡습니다. 매출의 16%. 네. 7,500 하면 16%를 잡는데 9,500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형평성이 있을까요? 그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거였죠. 네.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매출이 떨어질 땐 사장님 책임이에요. 매출이 오르는 것도 사장님 책임이죠. 매출이 떨어지는 건 직원이 감당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매출이 오를 땐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뭘 한단 말이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하겠다. 그게 원래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내가 다른 데서 1시간 일하는데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업무별 금액을 따로 나누고 직급별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럼 16%를 잡아요. 160만 원이죠. 근데 이번 달 1억이 나왔어요. 네. 쉽게. 그럼 1,600이죠. 네. 그럼 1,600 빼기 160을 합니다. 40을 직원들한테 줘요. 사장님 안 가지고요? 나는 어차피 나도 가지죠. 그럼 나에 대한 할당금도 나와야 돼. 나도 일을 하잖아. 네, 그렇죠. 관리를. 네. 오토라도 나를 300을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에서 160이고 1억이면 1600이죠. 네. 그러면은 1450만 원 나오죠. 그럼 직원이 5명이다. 그럼 5명을 나눠요. 사장님이 들어가면 6명이겠죠. 네. 그러면 6명을 나눠서 배정하는 거예요. 인센티브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7천만 원 할 때 16%가 나왔는데 8,500이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그 비용은 줘야 돼. 근데 보통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주 나가는 겁니다. 그 대신 나에 대한 배정도 들어가야겠죠. 이 배정은 사장님 마음이에요. 그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나눠야 돼. 그럼 점장은 30%를 줘. 부점장은 15%를 줘. 네. 나머지는 5%를 줘. 나는 뭐 30%를 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을 맞춰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이 올라가고 싶어 하죠. 네, 올라가고 싶고 더 하려고 하죠. 사장님들한테 더 잘 보이려 하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것들은 사장님을 피하려 하죠. 그리고 좀 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왜냐? 받는 돈이 똑같잖아. 그리고 내가 직급 상관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별, 직무별이 나눠줘야 된다. 근데 직무별 300만에 320이 들어가야 되나요? 발주 비용으로. 그것 또한 다 같이 16%에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조차 그 16%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